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이상수입니다. 우리 요즘 임플란트들 많이 하시죠? 아마 주위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셨거나 아니면 직접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임플란트 그러면은 보통 치과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사실 임플란트는 치과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공관절이라든가 인공심장 또는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공와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임플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임플란트 그러면은 다 치과에서 치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이 치과 임플란트는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인공치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임플란트가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시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였어요. 2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이분이 틀니를 끼고 저희 병원을 찾으셨어요. 틀니를 끼셨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금니를 다 빼게 됐고 어금니를 빼게 되니까는 씹을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틀니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을 하시게 됐죠. 근데 사실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틀니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본인한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시겠어요.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날 뿐더러 친구들과 어디에 모임이나 이런 데 가게 돼도 꼭 뭔가를 좀 먹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 만나는 것들도 피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하게 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라는 거는 사실 성장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10대 때 이를 다 빼시게 되면은 천상 쓸 수 있는 거는 틀니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너무 어렸을 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턱뼈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성장을 안 하니까 뼈가 점점 성장하면서 임플란트가 뼈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 성인이 된 다음에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게 되셨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분의 생활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 만날 때도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임플란트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치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잃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충치 때문에 이를 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치주질환, 잇몸병 때문에 이를 빼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인이 되게 돼서 유치,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된 뒤에 영구치가 빠지게 되면은 그 뒤에는 더 이상 치아가 형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내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치아를 빼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가 빠지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치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치아가 없으면 위에 치아가 내려오게 돼요. 거꾸로 위에가 없으면 밑에 치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점점 시간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잇몸을 씹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먹을 때마다 내 이빨로 잇몸을 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게 되겠죠. 저장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딱딱한 음식들을 좀 피하게 되고 특히나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되면은 비타민이나 섬유질 같은 것들의 섭취가 부족하게 돼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말에 시옷이라든가 쌍시옷이라든가 치읓 같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치음이라고 그래서 치아를 이용을 해서 발음을 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앞니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이 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주연 선생님이 앞니 하나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이 새는 게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런 어눌한 발음이 좀 생길 수밖에는 없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모가 변하게 됩니다. 안모가 변하게 돼요. 어금니가 없게 되면은 볼이 꺼지게 되죠. 볼이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게 되고 앞니가 없게 되면은 입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잇몸뼈라는 거는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이고 우리 몸은 굉장히 효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빼버리게 되면은 잇몸뼈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서 딴 데다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들어가게 되고 꺼지게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윗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인중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아래치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턱끝 이 부분은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위에는 흡수가 되고 아래는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걱턱 같은 모양으로 얼굴이 변하게 돼요. 마치 그 여러분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 마귀알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시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모가 변하게 되고요. 안모가 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감도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아가 한 개나 두 개 정도 빠지게 됐을 때는 브릿지라든가 이런 고정성 보철물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러 개 치아가 빠졌을 때, 다수 치아가 빠졌을 때는 천상 틀니를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었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빠졌을 때 이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틀니의 장점은 한 개 치아가 빠지든 10개 치아가 빠지든 여러 개 치아가 빠지든 모두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틀니는 꼈다 뺐다 해야 된다는 단점과 뭔가 씹을 때 이게 달칵달칵하고 탈락의 위험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좀 어렵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니 꼈는데 나는 재채기 하다가 틀니가 그냥 빠져버려갖고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정말 난처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치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틀니도 굉장히 불편하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있었던 조지 워싱턴 잘 아시죠? 이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표정이 어색합니다. 이런 좀 어색한 표정을 갖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틀니를 끼게 되셨는데 이 틀니가 너무나 불편하고 잘 안 맞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다가 틀니가 너무 달가락거리고 잘 빠져갖고 연설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틀니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는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브릿지라는 방법인데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해서 걸어서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까는 적은 개수의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브릿지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치아가 상실된 것들이 많게 되면은 브릿지 갖고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틀니보다는 안정적이지만은 건강한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의 치아들이 상실했을 때는 이거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죠. 1965년 정도에 처음 이제 발견이 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된 거는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브레네막이라는 그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치과 의사가 아니고 이 외과 의사가 토끼를 갖고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얇은 관을 삽입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이 끝나서 그 티타늄을 빼려고 그랬는데 얘가 뼈랑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통찰을 발휘를 한 게 이거를 사람한테 또 틀니에다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임플란트를 몇 개 받고 그 위에다가 틀니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 고안을 했던 게 임플란트의 시초입니다. 임플란트는 생긴 모양이 나사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사같이 생겨 있다 보니까 대부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이렇게 나사처럼 돌려박아서 신봤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특수한 금속을 사용을 해서 뼛속에 넣어놓게 되면은 뼈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부러진 뼈 붙는 거랑 거의 유사한 원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뼈 부러졌을 때 깁스하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좋은 병원 간다 그래서 더 빨리 붙여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위턱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뼈 이식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처럼 꼈다 뺐다 할 필요가 없고 수명도 틀니에 비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죠.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면은 얼마나 쓸까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쉽게 한 10년은 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치과 의사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했던 임플란트도 지금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 쓰시면 20, 30년 넘게도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지금처럼 많이 사용이 됐던 게 2000년대 넘어서부터 쓰기 때문에 제가 2030년, 40년이 넘어가면 이게 20년, 3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충분히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관리 잘 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수명이 길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초기 비용이 조금 높다는, 초기 치료 비용이 좀 높다는 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도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그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국산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초기 비용이 높다는 단점들도 많이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요즘은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도 치과도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임플란트 뭐 얼마 그래갖고 굉장히 싸다는 거를 강조하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싸게 되면은 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받게 되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겠죠. 사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결국엔 치주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이빨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잇몸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당연히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 안 좋으면은 임플란트도 못해요. 잇몸뼈가 너무 없어서 못해요. 임플란트 하셔도 이거 관리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임플란트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를 빼신 대부분의 분들이 잇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임플란트를 못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의학 기술은 정말 놀랍게 발달이 되어 있고 전 세계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치조골 이식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임플란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강 상태나 구강 건강 상태, 남은 치아, 구강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찰이 잘 되었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셨다면 수술을 들어가게 되겠죠. 임플란트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번 수술로 끝나는 1회법 방법이 있고요. 두 번 수술을 하게 되는 2회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잇몸뼈가 안 좋아서 뼈 이식만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3회까지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임플란트의 수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임플란트를 멀리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 나는 정말 수술이 너무 무서워갖고, 나 마취하시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임플란트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치의학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도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전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술이에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전신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자면은 뭐 내가 당이 있다든가 아니면 혈압이 높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전에 내과에서 충분히 검진을 받고 그 상태를 잘 보완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을 받거나 이러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뼈와 붙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골유착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유착 기간에 뼈가 이렇게 임플란트에 잘 달라붙어야지 이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치킨이나 이런 거 드실 때 보면 이렇게 닭뼈 딱 부러뜨려서 보면은 안에 빨간색으로 골수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도 이게 전체가 다 뼈로 붙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는 일부분은 그 골수 같은 것들이 좀 달라붙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임플란트가 힘을 못 받게 될 때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나 이런 기간들, 골유착 기간에 특히나 흡연 같은 경우, 뭐 흡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지만 금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고요. 뭐 이 기회에 이도 하시고 금연도 하신다면 더 좋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골유착 기간도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형성이 돼서 임플란트가 충분히 잘 붙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부 보철물, 일반적인 크라운을 연결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치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임플란트는 당연히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잇몸병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 뭐 썩지도 않는데 임플란트, 이게 아니고 잇몸병은 생길 수 있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은 음식물이 좀 잘 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음식물 끼는 현상은 사실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다 고민하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뭐가 잘못돼서 음식물이 끼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와 내 이빨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씹을 때마다 움직이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치아들은 씹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는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박혀 있으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내 이빨은 씹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사이 부분에 벌어진 틈 사이를 이용해서 끼게 되고 결국에는 음식물 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음식물 끼는 현상은 식사하시고 나서 양치 잘해서 빼내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시는 거,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치간 칫솔 잘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 잘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상태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치과에서 스케일링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라 그러면은 그냥 떼낀 거 빼냈나 보다 이 정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치석이란 놈은 단순하게 떼낀 게 아니고 균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치석이 늘어나게 되면은 균들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균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다 임플란트야, 나 내 이빨 하나도 없어, 스케일링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치석은 임플란트에도 생기고 틀니에도 생깁니다. 치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치아든 임플란트든 틀니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들을 잘 관리하시고 오랫동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또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 보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하루에 끝낸다고 하던데 왜 임플란트가 6개월이나 걸려요? 왜 나는 1년 가까이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치료하는데 걸려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가 제대로 힘을 받으려면은 뼈랑 붙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어떤 지구상에 있는 병원을 가셔도 하루에 그걸 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은 이게 나사처럼 꽉 박아놓으면 가능해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을 땡겨서 정말 오랜 기간 사용할 것들에 무리를 주는 거는 좀 권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하루에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임시 보철물, 닿지 않게 조금 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당기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금방 끝난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건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고서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위치를 미리 CT를 찍고 장비를 만들어서 그걸 끼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잇몸뼈가 다 파괴돼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구멍만 뚫어서 쏙 하고 임플란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보고 가셨어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뼈가 안 좋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시고요. 정말 무리하게 뼈 이식 없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철물이 그렇게 썩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수면 마취나 잠자면서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나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이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수면 치료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 게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실 때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치과에서 쓰는 방법은 약간 틀립니다. 수면 임플란트, 우리가 보통 TV나 뉴스 같은데 이제 뭐 우유 주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굉장히 안전한 약물을 사용을 해요.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포폴이랑은 다른 약물이고요.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원래는 소아치과에서 아이들을 재워서 치료를 할 때 사용했던 약물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재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성인도 못할 게 뭐 있어, 오히려 성인들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해갖고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그러신다면 한번 치과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또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뭐 얼마의 모든 치아를 다 회복해 이런 것들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비용이 아니고 나한테 적합한 치료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임플란트를 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임플란트는 좋은 거, 틀니는 나쁜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틀니도 분명한 틀니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틀니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수술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빠른 치료 기간이 틀니의 장점입니다.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그럼 내가 그동안 뭐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나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고요. 틀니는 잇몸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를 주로 빼신 분들은 잇몸뼈가 다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잇몸뼈가 다 주저앉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은 잇몸이 있어야 될 부분까지 치아가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치아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가 되게 길어 그래갖고 되게 걱정하시거나 보기 싫다고 흉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틀니는 보신 적이 있겠지만 잇몸까지 핑크색으로 잇몸까지 회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는 여러 가지 치아를 1개가 빠졌든 10개가 빠졌든 모든 치아를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잘 낀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듯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빼서 닦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틀니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부분의 치아가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분 틀니가 있고, 치아가 모두 빠졌을 때 쓰는 완전 틀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틀니랑 완전 틀니는 단지 치아가 1개, 2개 있다 이런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분 틀니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일부 치아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걸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치아들이 그 틀니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남은 치아가 점점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 틀니는 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남은 치아에 갈고리를 걸 수가 없어서 틀니는 흡착력으로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 흡착력이라는 게 냉장고에 우리 그 메모지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광고지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그 빨판 아시죠? 그 빨판의 원리를 완전 틀니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입천장이나 아래 치아에 빨판처럼 탁 붙이는 건데, 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쓰세요. 입천장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 쓰시는데, 아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혀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래 틀니는 잘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틀니만 갖고는 만들기가 조금 어렵고, 임플란트와 틀니를 2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임플란트 지지 틀니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 지지 틀니라는 거는 아래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2개 또는 어금니 쪽에 또 2개 해서 2개나 4개 정도를 식립해서 틀니의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똑딱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똑딱이처럼 그냥 딱딱하고 이렇게 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자석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탁 하고 자석에 의해서 틀니가 그냥 붙어버릴 수가 있고, 아니면 고무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고무링의 힘에 의해서 틀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틀니들도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와 틀니를 섞어 쓰는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만 쓰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임플란트랑 틀니랑 섞어 쓰는 방법들을 많이 권해드려요. 최고의 장점은 일단 탈락 위험이 적죠. 그래서 얘기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틀니가 떨어지거나 달그락거리는 것들을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빼서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은 수술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은 치아가 있어야 될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치아가 너무 없게 되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뼈 이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술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 또는 치아가 있어야 될 부분에 정말 위험한 구조물들, 예를 들자면은 뭐 신경이라든가 상악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아예 임플란트 수술을 못 하거나 아니면 뼈 이식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될 때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좀 뼈가 좋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점을 없애고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옛날에는 정말 내가 틀니 끼고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틀니 안 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위에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완전히 덮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천장을 다 덮어버리게 되면은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입천장을 위에 쪽 부분을 열어드리게 되면은 그 음식의 뜨거운 맛, 우리 어른들 음식 드시면 시원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서 나는 그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임플란트 지지틀니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뵀던 분 중에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과 사별을 해서 혼자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 사랑을 하시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실 때 내가 틀니를 쓰는 거를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창피해. 그리고 얘가 틀니를 끼고 있다 보니까는 뽀뽀도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충을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께 저희가 임플란트 틀니를 한번 권해드리고 임플란트 틀니를 이제 시술을 했는데 이분이 기간도 굉장히 짧아야 되고 그러니까 곧 결혼식도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이라서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에는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게 됐는데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고 너무 좋아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내가 틀니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플란트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되지만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더 좋은 극적인 방법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자녀분들께서 어른들을 모시고 오셔갖고 내가 우리 어머니 그동안 틀니 쓰시는 게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요번에 임플란트를 좀 바꿔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면은 뭐 건강도 괜찮으시고 다 좋은데 이분이 골다공증 약을 좀 드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르신분들 많은 분들이 좀 드시고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의 보통 90% 정도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뼈에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박혀서 뼈가 직접 와서 달라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은 또 뼈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는 성분이다 보니까는 이 골다공증 약과 임플란트가 둘이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을 끊고 최소 3개월, 보통 권해드릴 때는 6개월 이상을 좀 끊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내과 가서 골다공증 약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과 선생님이 지금 우리 사모님 상태로 봤을 때는 약을 끊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땐 내과 선생님과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둘이 서로 간에 잘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 그런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칼슘 제제의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시거나 이런 데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는 내과 선생님과 의논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당뇨 질환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과에서 일단 당 수치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부분, 특히 이제 어금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뼈 바로 아래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악동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는 이 광대뼈 안쪽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람이 광대뼈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상악동, 부비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임플란트를 하신 다음에 염증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때 아마 치과에서 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무래도 축농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셔갖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뼈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신 뒤에도 염증이 커질 수가 있고 이 축농증 때문에 고름이 코에 나오거나 이런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내과적인 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만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축농증이 있거나 부비동염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부비동염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신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꼭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수술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신 건강이나 아니면은 구강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만약에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은 틀니를 쓰셔서도 좋은 치료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임플란트가 2개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치과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또 틀니를 하셨던 분들한테도 우리나라에선 7년에 한 번씩은 의치를 다시 만드실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만약에 틀니가 오래되고 틀니가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신다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보시고 틀니를 다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치아가 많이 상실됐을 때 이 치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좋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틀니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와 틀니를 섞어서 임플란트 디지틀니를 만들어 갖고도 잘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그러신다면은 항상 치과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이상수였습니다.